목적지 들으면 이 도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된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길이 좀 아직 먼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일단 잡아둔 거네요. 2030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렇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우리는 카메라로만 가겠다. 자율주행 자동차 1년 유지관리비가 하고 있는 거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제 기술력에 관련해서 테슬라는 카메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어디는 라이다, 레이더, 뭐 엄청난 많은 이런 기술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센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각각 그 장단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카메라라는 거하고 레이더, 지금은 이제 카메라하고 레이더가 다 이제 상용차,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파는 차에는 그게 다 상용화, 양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산화가 돼 있다는 거는 성능도 기본적인 성능이 확보되고 값도 싸다는 거거든요. 값이 싸야지 되지. 값이 너무 비싸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다라는 것도 아직은 값이 비싸지만 이제 그걸 양산화 단계로 그 가격을 이제 저가화하는 이런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 센서가 조합이 돼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확보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사실 레이더와 라이다가 처음 듣는 분들은 레이더를 라이더라고 부르는 건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센서의 뭐 작동 방식만 조금 다르다는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적절하게 조합돼서 적절히 조합돼서 뭐 주위 환경을 인지하는 뭐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양산화 돼갈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복합적으로 잘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이제 테슬라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카메라로만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사람도 운전할 때 다 그냥 눈으로만 다 하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가능하겠죠. 그것도 가능할 건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카메라 하드웨어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슨 뭐 잘 인지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카메라로만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누가 더 값싸게 더 빨리 많은 차에 쓸 수 있는 기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기술 경쟁이죠. 가격이 중요하군요.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는 뭐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이 싸야지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기술력도 있는데 가격까지 잡아야 한다. 그렇게 가야지 뭐 테슬라가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를 4개, 6개 가지고 뭐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게 이제 값도 아주 싸다. 그러면 이제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까지 아직 안 돼 있고, 계속해서 이제 카메라 비전, 인지 하는 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죠. 그게. 지금 만약에 뭐 카메라로만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떠한 그 시스템적인 뭐 AI 등을 구동해서, 그러면 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OS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우리는 그 OS를 팔겠다. 그런데 이제 그걸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관련해서 자율주행 OS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OS라는 게 개발되면은 그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율주행 관련된 OS를 설치를 하면 이게 어디에나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 OS라기보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뭐 플랫폼이라는 용어로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두에서 아폴로 플랫폼이라는 걸 뭐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거는 리눅스라고 하는 그 OS에서 돌아가고,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이제 구조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 센서들 가지고 센서 신호를 프로세싱하고 뭐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하고 이런 기능모듈들이 쭉 이제 그 기능들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예를 들면 그 OS에도 꼭 좀 리눅스가 아니라 뭐 이런 전용 제어기에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OS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런 바이두가 뭐 하는 이런 아폴로 플랫폼 같은 뭐 그런 그 표준 플랫폼 같은 거를 또 다 오픈이 됐으니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불확실해요. 근데 아폴로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 기본 구조는 오픈해 놨고, 그 위에는 누구든지 또 자기 기술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융합을 해서 이제 구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많은 자동차가 바이두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력에 대해서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를 누구도 이제는 상용화할 수 있는 언제까지 정도는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이게 복잡한 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안전을 담보할 그렇죠. 정도로 가능한지가 근데 이제 그래서 없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운전하듯이 뭐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뭐 아무도로나 뭐 차선도 없고 아무도로나 뭐 골목길이나 뭐 네. 모른데 이런 데까지를 뭐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이제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되는 거는 한 2050년 뭐 2060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거보다도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그 전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지금의 교통 체계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그 단계적으로 그런 데서 또 먼저 상용화하고 또 시장을 만들어나고 그렇게 해야지. 네. 너무 그냥 그거를 언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근데 많은 소비자들도 그렇고 관련한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는 근데 거예요. 뭐 그거는 뭐 20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아니면 또 2080년이 될지 네. 2040년이 될지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동향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더 빨리 이런 기술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런 이제 일반인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또 이런 도시의 교통 환경을 어떻게 전환해 나갈 거냐 그걸 가장 어떻게 빨리 해 나가냐 이게 그쵸.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그 교통 체증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해결해 준다면 그리고 너무나 이제 이게 저기라는 게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장거리로 뭐 타고 이제 출퇴근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을 낮게 유지하려고 그쵸. 정부 보조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운전하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고 장시간 운전하고 뭐 하면은 그리고 또 그런 운전이 사실은 이게 그냥 편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힘들죠. 운전하는 게 힘들고 또 예. 중요하고 또 뭐 좀 조금 잘못하면 사고 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은 또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안전하게 전환시킬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 전용 차선 서울 시내에 버스 전용 차선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수요에 따라서 뭐 출퇴근 시간은 더 많은 차량을 넣고 또 심야에 또 특정한 뭐 어떤 많은 시간대에 뭐 많은 필요하면 뭐 더 많이 하려면 그건 사람이 하려면 다 조정해야 되는 굉장히 저기지만 자율주행차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자율주행차로 해서 뭐 출퇴근 시간에 또 훨씬 더 차량을 더 많은 많이 차량을 쓰면 하고 되고. 뭐 중간에는 뭐 좀 하고 또 심야에도 언제든지 뭐 예를 들면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강남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때다 그럼 뭐 유연하게 또 그쵸. 수요에 맞춰 대처하고 차량만 내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운영하게 사람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실제로도 사람 한 명을 만약 예를 들면 운전하는 분 일전에 뭐 주 몇 시간 뭐 연 몇 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 뭐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자율주행 차로 하면 차는 비싸지지만 훨씬 유지 관리비는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1년 유지 관리비가 한 9,000불. 9,000불.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그러니까 와. 사람에 비하면 한 뭐 10분의 1? 그럼 사람이 몇 설 분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존해야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는 그렇죠.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빨리 전환해 나가느냐. 아니 이제 자동차 회사 조립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다 기계화돼 그렇죠. 있잖아요. 자동으로 용접하고 뭐 조립하고 뭐 페인트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막 자동화돼 자동 있죠. 로봇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사람이 했는데 그쵸. 그러면 그 노동자 없으니까 그거 그렇게 만든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말이 안 관리자가 되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관리장 또 관리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사람은 또 어려운 일에서도 빠지고 단순 작업 같은 데 다 빠지고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경쟁력 있게 산업이 경쟁력이 전환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일자리만 문제라도 이 사람은 일하던 사람 없어지냐 그렇게 보면은 변화를 못 하지. 전환을 못 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다른 데로 적응을 하면서 변화시키는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봐야죠. 아까 교수님의 말씀에서
완전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혼자 다니는 자율주행차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2050년이 될지 2080년이 될지에 대해서 확언을 누구도 할 수 그렇죠.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발언을 한 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에 구현하는 거 보여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구현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도로가 다 정돼 있고 네. 좀 맵이 전자지도가 잘 만들어져 있고 네. 그런 데서 뭐 레벨 5 무인으로 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웨이모가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계속 어떤 피닉스에서 지금 네. 뭐 서비스 뭐 150대 가지고 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 거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지금 다 그런 맵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우리 집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겠다.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잘 맵도 만들어져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교통 신호도 차량이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네. 뭐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다 돼 있는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한 거고 가능한 건데, 그것도 완전 무인으로 네. 100% 뭐 다양한 뭐 날씨 환경, 도로 환경, 뭐 비 오고 눈 오고 뭐 눈 덮여 있고 막 이런 데까지도 다 할 수 있냐? 사람이 막 그런 데 눈 올 때도 집에 찾아가고 하는 것 같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술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어렵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정말 그러면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그거는 예를 들면 서울 시내 같이 신호등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서울대학교에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데 여기서 저까지 그런 거는 도로가 잘 돼 있고 신호등도 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 맵도 다 만들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A에서 B까지 뭐 원하는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거는 이제 뭐 날씨와 관계없이 그거 하는 거는 뭐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2030년이나 이런 데까지 가능한데, 또 아무 관계없이 막 뭐 그냥 맵도 없는 시골길이라든지 막 이런 데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잘 이제 인프라까지 잘 연계돼서 잘 구축해 놓은 그런 영역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되면은 약간 그런 맵이 뜨겠네요. 뭐 만약에 뭐 오늘 관악 캠퍼스에서 시흥 캠퍼스로 가는데 여기 자율주행 가능합니까? 눌렀을 때 뭐 그 맵이 잘 돼 있으면은 가능한 주행 도로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자율주행 만들면은 그런 맵이 다 돼 있고 돼 있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가능한 걸로 다 이렇게 뜨겠죠. 여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가능한 길로 경로를 찾거나. 근데 그 정의선 부회장의 발언에 203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아직까지 10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이미 사실 시흥에서도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2030년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기술력은 그러니까 2030년에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자율주행차 레벨 5? 네. 레벨 5? 네. 뭐 2030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기능적으로 되지만 예를 들면 뭐 그런 기후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이게 그냥 잘 돼 있고 된 데서 한번 되는 게 아니라 쭉 계속 잘 돼야 되고, 사고도 뭐 0.001 10억분의 1로 오작동도 나고 뭐 이렇게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그렇죠. 그런 안정성에 대한 레벨을, 신뢰성,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만약에 그리고 뭐 어느 하나가 뭐 고장이 났더라도 또 사고로 안 이어지게 또 안전하게 대응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아주 신뢰성 관련된 그리고 뭐 그런 뭐 센서나 이런 것들도 저가화돼야 될 거고, 그런 많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2030년에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많이 일단 잡아둔 거네요. 2030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기술적인 거라든지 가격적인 면이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1년에 현대자동차가 뭐 800만 대 뭐 이렇게 생산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되려면 이제 그 정도 뭐든. 지금 그러면 레벨 5는 모두 완성이 된 거네요. 완성이 됐지만 이게 짜여진 맵 안에서만 완성이 된 거지, 이거를 계속 레벨업을 시키려면 사실 근데 그 단계가 더 힘들지 않나요? 일단 짜여진 맵 안에서 도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그거를 넘어선 알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 자체가. 모든 환경. 그래서 모든 AI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AI라는 것도 하나의 뭐 그런 거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AI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 그 보는 AI라는 정의가 뭐냐, 어디까지를 AI라고 얘기하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 AI가 중요한 그 요소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된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길이 좀 아직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금방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데서부터 한 단계 하나씩 이제 적용은 범위를 그렇죠. 더 키워간다. 적용을 해놓으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뭐 다 될 때까지는 그때 가서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다들 한 방에 빵 이걸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그런 되고. 질문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제가 지금 한 질문, 똑같은 질문 되게 교수님 많이 받아보셨죠. 네. 언제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관심이 많고 언제쯤이면 이게 되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이냐 이런 것도 제일 관심 많죠. 근데 저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를 원하고 얼른 그런 차가 와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원거리로 출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냥 출근길에 힘들게 안 가고 편하게 그냥 그렇죠. 자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운전기사 둔 것처럼. 그렇지. 그런 삶을 원하는데 좀 하루빨리.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같이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주차장도 이제 잘 돼 있고 그쵸. 그런 주차장 아주 그냥 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주차장도 길도 잘 돼 있고 네. 이런 데는 더 빨리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복잡해가지고 막 주차다 이중 주차도 해놓고 막 이런 그쵸. 데는 안 되고 이런 데는 좀 더 시간 많이 걸리고 네. 주차장도 잘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이제 그 길도 잘 이제 돼 있고 하는 이런 환경부터가 내가 놔두면 이제 알아서 이제 파킹도 하고 막 그런 걸로. 근데 나중에는 그런 맵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렇죠. 것처럼 뭐 목적지 들으면 이 도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합니다. ASB로 하면 자율주행 가능한 도로로 찾아서 경로를 찾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단계별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될 것이다.